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유 교수님 이 주제를 듣고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동료? 동료. 이 동료는 제가 97년부터 만났죠. 이게 우리 이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법과학부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동료예요. 유전자 분석이면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DNA. 그렇죠, DNA죠. 네, 네. 아주 이제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름을 실명을 네, 해야 네, 되네. 네.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 예. 자랑스러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조남수 박사거든요.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네.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되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 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네.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 있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동일 범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관할 어떤 영역. 그렇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생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맞아.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나면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잡죠? 잡아서 드시는 말해도 거죠. 되나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래종을 뜯어서 척결하시고 외세를 척결하시고 황소개구리한테 죽어.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대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대전 국가수로 발령이 나요. 대전 국가수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청주에서 모 식당
여정호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그중에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데리고-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되니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조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D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아,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갖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야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분야에서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네.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거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있어.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40%만 웃어도 된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맞아요. 나오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예, 예. 표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샤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예.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사이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예, 예.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의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볼 그런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 네, 예 조남수 박사님.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